요즘은 그냥 등을 돌리고 잠드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요. 괜히 먼저 다가갔다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모른 척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 선생님,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오래 방치됐던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혹시 저처럼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식어버린 분이 계신가요? 저요. 다시 남편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세진은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27년간 몸에 밴 회사 생활의 습관이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바쁘게 일어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누워있는 아내 김현주는 등을 돌린 채 고요한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세진은 조용히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습니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나가며 연주를 깨우지 않으려 애썼죠. 언제부터인가 이런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깨어나 대화를 나누던 시절은 언제였는지 기억도 흐릿했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본 세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66이라는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언제 이렇게 늙었나? 중얼거리며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실로 나온 세진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는 배경음악일 뿐이었죠. 커피 한 잔을 끓여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세진의 모든 일과였습니다. 여보, 나 나갈게요. 연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어요. 연주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 있잖아요. 말했는데 깜빡하셨나? 세진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으로 드세요. 연주는 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세진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퇴직 후 세진의 일상은 이렇게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점심을 대충 때우고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거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연주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이었죠. 오늘 뭐 했어요? 별거 없어요. 집에서 쉬었어요. 그래요? 저는 김 선생님이랑 커피 마셨어요. 그러셨군요. 대화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예전엔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로 밤늦게까지 떠들던 부부였는데 언제부터인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밤이 되면 세진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연주와 함께 침실에 들어가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잠들었죠. 한때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안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킨십조차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지. 세진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역할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세진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연주의 눈에는 서글픈 기색이 어려 있었어요. 뭐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 같지 않아요. 세진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들 부부는 언제부터인가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진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연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세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회사에서 일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습니다. 퇴직하면 여유가 생겨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자신감을 잃은 세진은 점점 더 내성적이 되어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고 연주와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세진에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 것은 뜻밖의 만남에서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던 중 옆자리 할아버지가 건넨 한마디였어요. 김 선생, 요즘 기운이 많이 없어 보이네요. 바둑 상대였던 박정수 할아버지는 세진보다 5살 많은 71살이었지만 어쩐지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진은 늘 하던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분인데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영우 박사라고 하는데 우리 나이 또래 남자들 문제를 전문으로 보시는 분이죠. 세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문제요? 아, 그런 거 말고요. 박정수가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몸 전체에 활력 같은 거요. 저도 작년에 가봤는데 정말 달라졌거든요. 세진은 반신반의했지만 박정수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후 세진은 시내 한 작은 의원을 찾았어요. 이영우 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의사였습니다. 세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후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김 선생님, 몸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이영우 박사의 첫마디였어요. 세진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그냥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박사의 말에 세진은 뭔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방치되어 있었다는 표현이 묘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자동차도 오래 세워두면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관리해주면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영우 박사는 세진에게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계단 오르기 3분, 벽 스쿼트 1분, 딱 4분이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처음엔 그거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세진은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연주에게 이영우 박사 이야기를 하자 아내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요? 운동이라고 해봐야 4분이면 할만하겠네요. 다음 날 아침 세진은 처음으로 아파트 계단을 올랐습니다.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차올랐어요. 예전에 비해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걸 실감했습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나. 중얼거리면서도 세진은 이영우 박사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거실벽에 등을 대고 하는 스쿼트는 더 힘들었습니다. 1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줄 몰랐어요. 첫 주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근육통으로 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영우 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벽 스쿼트도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2주일째 되던 어느 날 저녁 연주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여보, 자기 뭔가 달라졌어요. 뭐가요? 글쎄요.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세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내가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 효과인가 보네요. 그래요? 꾸준히 하고 있구나. 연주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세진은 오랜만에 아내의 눈을 똑바로 마주 봤어요.
그날 밤 세진은 잠들기 전에 이영우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변화가 느껴져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단계요? 네, 내일 다시 한번 뵙죠.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진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아내 연주도 잠자리에 들면서 평소보다 가까이 누웠어요. 등을 돌리지 않고 세진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오랜만에 당신다운 모습이에요. 세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지 4분의 운동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제 시작이라는 이영우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진은 다시 이영우 박사의 의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2주일간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어떠세요? 몸에 변화가 있으시죠? 이영우 박사는 세진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도 달라지다니.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박사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병 2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흰색 알약이 들어있고 다른 하나는 갈색 캡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트롤린과 아연이에요. 둘 다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들이죠. 이영우 박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트롤린은 수박에서 발견되는 아미노산으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아연은 굴이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로 남성의 활력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돼요.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부작용은 없나요? 자연 성분이라 거의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박사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진짜 변화는 뇌에서 일어나요. 뇌가 학습을 해야 해요. 뇌 학습이요? 네, 몸은 기억해요. 예전에 자신감 넘쳤던 그 순간의 감각을 말이에요. 그 기억을 다시 깨워줘야 해요. 이영우 박사는 세진에게 특별한 훈련법을 알려줬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동안 눈을 감고 자신이 가장 자신감 넘쳤던 순간을 떠올리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을 떠올려야 하나요? 언제든 좋아요. 젊었을 때 연주 씨와 처음 만났을 때나 직장에서 큰 성과를 낸 때, 아니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로서 든든했던 순간이라도요. 집에 돌아온 세진은 연주에게 이영우 박사가 준 영양제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도 주시네요. 자연 성분이래요. 부작용도 없다고 하고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거니까 믿을 만하죠. 그날부터 세진의 새로운 루틴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4분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시트롤린과 아연을 복용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억을 떠올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특정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28살 때 연주와 처음 데이트했던 날, 35살의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의 뿌듯함,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벅찬 감동.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고 나면 몸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어요.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 예전에 자신감 있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어느 날 저녁
연주가 세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주의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그래요? 네,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어요. 세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세진은 평소처럼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혼초 연주와 함께 부산 여행을 갔던 때였어요. 해운대 해변에서 연주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느꼈던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문득 옆에서 연주의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등을 돌리고 있을 시간인데 연주가 세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여보, 연주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진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였거든요. 네, 고마워요. 뭐가요?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거 저도 느껴져요. 세진은 연주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연주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진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연주야. 오랜만에 아내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연주는 세진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런 기분. 나도 그래요. 세진은 연주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영우 박사의 말이 맞았어요. 뇌가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그 자신감이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세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누워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의욕이 솟아올랐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세진이 먼저 연주를 깨웠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벌써요? 무슨 일이에요? 연주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세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같이 한강 산책하러 갈까요? 정말요? 연주의 눈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이 먼저 데이트를 제안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랜만에 둘이서요. 한강공원에서 세진과 연주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27년 결혼 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은 적이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여보, 정말 달라졌어요. 연주가 세진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걸음걸이부터 다르죠. 예전엔 어깨가 축 처져 있었는데 지금은 쭉 펴져 있어요. 세진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더 펴고 걸었어요. 연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벽에 기댈 때도, 그리고 지금처럼 아내와 걸을 때도 세진은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빛도 달라요. 예전엔 미안해요.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예전엔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당당해요. 세진은 연주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내의 솔직한 말이 고마웠어요. 저도 느껴요. 뭔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영우 박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날 저녁 세진은 연주와 함께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어요. 여보,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연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든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세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물어봤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냐고요. 아,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완전히 실격이구나 싶었거든요. 연주의 눈에 미안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그 말을 안 했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세진은 연주의 손을 잡았어요. 이영우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방치되어 있었던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나 자신을 너무 오래 방치해 왔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연주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수줍은 모습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세진은 이영우 박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어떠세요? 많이 달라지셨죠? 네, 상상도 못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은. 김 선생님,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이영우 박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예요. 자신감을 되찾으신 거죠. 네, 정말 그래요. 그 자신감이 연주 씨와의 관계도 바꾼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거든요. 그날 밤 세진과 연주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위축되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죠.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연주가 세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진은 아내를 꽉 안으며 속삭였어요. 네, 다시 시작해요. 석 달 후 세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밤마다 하는 감각 집중 훈련을 통해 자신감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세진의 변화를 알아봤어요. 김 선생, 요즘 젊어 보이시네요. 뭔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진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세진은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뭐가요?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줘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나이에 다시 남편 역할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연주는 세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여전히 매력적인 남자예요.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죠. 세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걸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단지 성기능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구나. 세진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영우 박사의 말처럼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남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김세진 씨처럼 조용히 무너진 자신감을 되찾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댓글 하나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전하는 따뜻한 불씨가 됩니다. 다시 남자로 살아가고 싶은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